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미노트 3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미노트 3 하나만 가지고 이 녀석 성능이 정말 죽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기기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노트 3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6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성능이 스냅드래곤 820, 821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해외 리뷰어는 이 스냅드래곤 660이 스냅드래곤 820, 821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직접 한번 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 곧 그 스냅드래곤 636 탑재한 홍미노트 5도 이제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스냅드래곤 625에 있는 GPU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스냅드래곤 820을 탑재한 Mi5와 그리고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한 미노트 3 먼저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미노트 3와 스냅드래곤 625를 탑재한 미 A1 GPU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투투 벤치마크 앱으로 Mi5와 미노트 3 테스트 진행을 해봤는데요. Mi5의 경우에는 16만 8천 점 정도의 점수, 그리고 미노트 3는 13만 7천 점 정도의 종합 점수가 나왔습니다. 특히 CPU에서 보자면 코드코어의 스냅드래곤 820 5만 7천 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요. 옥타코어의 스냅드래곤 660은 6만 5천 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멀티코어에서 당연히 옥타코어가 유리할 테니까요.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실제 성능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대신에 GPU에서는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20이 절대적인 우위죠. 아드레노 530 6만 4천 점 정도 점수고요. 스냅드래곤 660의 아드레노 512는 3만 점 정도의 점수, 약 2배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UX나 메모리 점수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CPU에서는 지금 스냅드래곤 660이 훨씬 우위, 그리고 GPU에서는 스냅드래곤 820이 훨씬 우위, 이 두 가지에 일단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드레인지 AP라고 하는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 특히 재작년부터 출시된 스냅드래곤 650이라든지 그 이후에 625, 그 다음에 이번에 669까지 특징이라면 일단은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질 않습니다. 연속 테스트를 해봐도 지금 보시다시피 점수 차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특히 CPU라든지 GPU라든지 거의 눈에 띄는 점수 차이는 보이질 않아요. 연속 테스트를 계속 해봐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에 스냅드래곤 820 같은 경우에는 연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 스로틀링이 아주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 겨우 안투투 테스트 3번 정도 했을 뿐인데요. 16만 8천 점에서 14만 점대, 다시 13만 점대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이 플래그십 AP는 게임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게임을 할 때 고스펙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점수가 아무 좋다 하더라도 열이 발생을 하면 나중에는 특별히 이렇게 스냅드래곤 660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물론 GPU 점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4만 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CPU에서 계속 열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낫다고 느끼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금방 이 스냅드래곤 660과 스냅드래곤 820 연속 테스트 진행을 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이 스냅드래곤 820이 훨씬 더 심합니다.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스로틀링 특성이라든지 배터리 소모 부분에서도 이 스냅드래곤 660이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게 이 간단한 벤치 테스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Mi5와 미노트 3 비교를 먼저 해볼 텐데요. 앞에 안투투 벤치마크 스크린샷을 통해서 이제 CPU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스냅드래곤 660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앱 구동 속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일단은 게임 앱 두 개를 설치를 해봤어요. 포켓몬고와 아스팔트 8 설치를 해봤고요. 이 두 개의 앱이 실행 속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포켓몬고 가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미노트 3가 실행이 먼저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실제 CPU 성능, 그러니까 앱 구동 성능에서는 스냅드래곤 820보다 스냅드래곤 660이 더 낫다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스팔트 8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스팔트 8이 좀 무겁죠. 자, 마찬가지로 화면이 고정되는 것 자체가 미노트 3가 좀 빨라요. 자, 그리고 미노트 3는 벌써 이렇게 정보 입력 화면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B5는 지금 기약이 없죠.
이렇게 CPU 성능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지만은 일단은 플래그십과 미드레인지 차이라면 GPU겠죠. 이제 앱 실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옥타코어를 장착한 미노트 3가 훨씬 더 빠른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렌더링 테스트를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안투투 벤치마크 앱에 있는 3D 테스트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일단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3D 성능에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두 기기 3D 성능을 가지고는 솔직히 비교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스냅드래곤 820은 뭐 당연히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면 플래그십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뭐 금방 연속 테스트 결과 보셨다시피 일단은 스냅드래곤 820이 아무리 3D 성능이 우수해도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계속 그 GPU가 열을 받은 후에는 특별히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은 리뷰어들이 이 스냅드래곤 660이 스냅드래곤 820, 821보다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실사용에서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660이 조금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드래곤 636을 탑재한 홈노트 5가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곤 636과 660의 차이, 뭐 지금 당장 636 기기가 그 홈노트 5가 없어서 비교는 힘들지만은 바로 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냅드래곤 625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안투투 벤치마크 앱으로는 스냅드래곤 625와 660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뭐 CPU에서 거의 2배, 그리고 GPU에서는 거의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그렇지만 스냅드래곤 636은 물론 이거보다 낫겠죠. 자, CPU에서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GPU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636이라 하더라도 스냅드래곤 625 대비 약 10% 정도의 성능 차이만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리 스냅드래곤 625와 660 비교해본 영상을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냅드래곤 625와 스냅드래곤 660 한 3D 렌더링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판매되는 홈노트 5, 자, 스냅드래곤 636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GPU는 아드레노 507로 스냅드래곤 625에 탑재된 아드레노 506보다 약 10%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정도 성능 차이라면 625와 비교를 해봐도 스냅드래곤 660과의 GPU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작 로딩부터 차이가 나고요. 좀 전에 보셨던 스냅드래곤 820과 스냅드래곤 660과의 GPU 차이, 자, 그 정도의 차이가 또 이 스냅드래곤 660과 스냅드래곤 625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자, 스냅드래곤 636이 뭐 GPU가 약간 개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CPU 성능이 뛰어나서 실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625도 뭐 충분히 지금 사용 가능하니까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게임을 어느 정도 즐기시는 분은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감안해 두시면 감안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냅드래곤 660의 성능이 스냅드래곤 820, 821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스로틀링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성능이 아무리 좋다, 그래픽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8일 때문에 버벅거린다면 굳이 스냅드래곤 820, 821이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더 좋게 봐줄 이유는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스냅드래곤 63, 올해부터는 이제 스냅드래곤 636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CPU 성능은 스냅드래곤 660과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둘 다 옥타코어고 뭐 신공정으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CPU 성능에서는 뭐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은 GPU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한 기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에 오포에서 기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샤오미의 미노트 3 정도, 그리고 지금 중국에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 노키아 7 플러스 정도가 지금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한 기기들인데요. 굳이 구형 플래그십에 연연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스냅드래곤 660도 충분히 훌륭한 기기라고, AP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제품이 좋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660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